오늘 하루 종일 머리에 좀 쥐가 났죠. 그 기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원리에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의 종류에 대해서, 물론 뭐 기억은, 여기에서 말하는 기억은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입니다. 기억은 크게 우리가 외연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기억, 그 다음에 겉으로 서술하거나 드러낼 수 없는 암묵적 기억, 암묵 기억,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외연 기억은 크게 또 사건과 사실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묵 기억은, 이 박사님이 강의하실 때는 안 했는데, 그 나눠준 도표에 하면 기억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프라이밍이라는 종류의 기억이 있고, 절차 기억이 있고, 하나는 감정 연합 기억. 연합 기억 혹은 연합 학습 이렇게 하게 되고요. 비감정 연합 학습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감정 연합에는 또 이렇게 감정반, 이모셔널 리스판스가 있고요. 감정적 반응이 있고, 골격근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 그냥 다 기억이 아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분화된 여러 종류의 기억들이 있는데, 이 기억들이 저장되거나 만들어진 장소가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이 대뇌 피질 혹은 뭐 손해 혹은 뭐 해마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저장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패턴이 똑같은 게 아니고, 또 사람마다 그 기억을 어느 기억으로 받아들이는가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기억을 뭐 이해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형성된다고 하는 부위는 사건과 사실, 이 두 가지는 MTL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듭니다. 내측 측두엽이고요. 사실 박사님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나눠진 도표는 하나라 일단 도표 위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밍은 네오코텍스, 이게 프라이밍이 찾아보니까 무슨 정화기억, 연관기억, 연상기억 해서 두 사이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데 하나를 탁 건드리면 다른 기억이 떠오르는 이런 기억을 잡는데, 이게 네오코텍스가 나온다고 하고요. 절차기억은 이게 습관이나 스킬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스트레이트함. 당연히 감정 반응은 아미그달라고요. 골격근은 여기에 손해로 나와 있더라고요. 손해로 나와 있는데, 조금 이거는 뭐 대뇌 운동 영역까지도 포함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비감정 연합은 보통 습관, 민감화돼 있어서 아예 대뇌 피질까지 올라가고 바로 반사회로를 말하는 겁니다. 리플렉스 패스웨이. 사실은 이게 기억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놓고 보면 깜짝 놀랄만한 게, 리플렉스 패스웨이가 우리 기억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뭔가 과거로부터 어떤 이 자극을 받는 것을 꺼내놓는 모든 행위 자체를 다, 그러니까 반사에서 뭐 척추 반사, 뭐 이런 뭐 손해 반사, 이런 반사 회로로 돌아가는 것도 다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느낌 뭐 이런 것 있는데, 전체 어쨌든 뇌가 생기고 신경세포가 생긴 이후로 어떤 외부 자극이나 내부 자극이 받아진 그런 상태, 그거를 불러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불러오는 거를 일단 기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기억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사건 기억은 보통 우리가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고, 사건은 팩트죠. 팩트인데 보통 이건 시멘틱. 그러니까 주로 이게 에피소드가 해마에서 만들면 많이 이렇게 형성을 시키는데,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사실. 그러니까
어떤 시공간에 들어가면은 발생했던 모든 배경에 관한 모든 컴포넌트들이 모여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배경을 전경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화기억 전체를 얘기하고 이 에피소딩 메모리를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범주화시킨 것, 사회 속에서 의미화시키고 범주화시켜서 팩트를 추출해내는 것을 사실기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억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도 뭐 많은 뭐 이렇게 기억을 만드는 장소들이 있지만 주로 기억하면 해마, MTL이기 때문에 해마 속에서 어떤 회로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지를 리스만 도표, 이것도 리스만 도표입니다. 리스만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형계 오늘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변형계에서 대표적인 게 해마 시스템이잖아요. 해마 편도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해마 편도 시스템이 이 리스만 도표에 하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게 내구강 내피질이라는 N2 나이랄 코텍스 지금 히포캠퍼스고 프리프론털 코텍스입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게 엔토코널 코텍스도 6개 층으로 이루어졌어요. 세포층이. 그래서 이게 2번 층과 3번 층. 사실 여기가 5번, 뭐 6번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표를 상상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그 감갑연합협력에서 다중연합협력 MA로 오고 MA에서 히포캄팔이나 페리라이날 코텍스를 통해서 일이 지금 들어가는 걸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감각입력이. 감각입력이 들어오면 맨 먼저 이렇게 신호를 가면 해마에 있는 맨 먼저 치상에 있는 이 과립세포가 이걸 받습니다. 신호를. 과립세포에 중지를 하고 이 과립세포가 해마수에 있는 주체세포하고 축사기 종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해마셀에 있는 주체세포 이 이름은 CA1입니다. CA1이 이 축사간 이렇게 CA3까지 종지를 하는데 CA3까지 종지하고 하나를 곁가지를 내서 다시 회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주체세포의 수상돌기하고 자기 축사하고 이렇게 만나죠. 이걸 보고 오토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거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헤테로. 그러니까 이건 그래놀 세포하고 이 종지를 하기 때문에 헤테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회로를 통해서 같은 축상인데 타이밍 딜레이를 시킵니다.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이 3D에서 오는 거는 사실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아까 그 페리나이나라고 하는 부분하고 파라히포캄팔하고 들어오는 영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신호가 좀 다른데 CA3 세포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안티포인팅하고 안티사가직 특징인데 이게 또 뭐냐면 결국은 인간이 그 구석기 시대에 기술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이걸 갖고 설명해요. 뭐냐면 자 이렇게 유리 흑요석이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흑요석 브레이드 이렇게 날카로워 박물관에서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이 부정형으로 이 덩어리진 이 유리 이 덩어리잖아. 이 속에서 이 구석기 우리 선조가 이 브레이딩을 상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덩어리에서 이 날카로운 칼날이 나오려면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우회로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디투어를 가정해 줄 수 있는 거야. 우회로를 가정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안 되겠다면 새는 유착이 계속 부딪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 그런 인간이 없잖아. 한번 부딪혀보면 다시 돌아가는 디투어를 찾잖아. 우회로를 찾잖아. 바로 랭귀지나 인간의 기술 문화의 본질이 우회로적인 이 뇌의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 뭐냐면 안티사가지가 안티프론팅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벌써 몇 년째 강연을 하고 있는데, 요거 굉장히 시각이 결국은 인간의 언어학까지 연결되고, 그걸 우리 전전투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억제인데, 뭘 억제하느냐 하면 이런 본능적 시선의 움직임 이런 걸 억제하는 거예요. 안티사가딕, 안티포인팅 꼭 기억하세요.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브레인 진화 쪽 책을 보면 나와요. 자, 끝났어요. 빨리 좀 이제 제 영어 원고를 봐야 돼.